PD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순서 마련해놓고 있죠. 자, 오늘은 김대호 PD가 아주 논쟁적인 제목을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쇼킹하기도 해요. 자, 김대호 PD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지금 아직 이 제목을 읽어드리지는 못하겠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상당히 논쟁적인 제목을 가져오셨어요. 예. 자,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대로 하고 있나 하고 했어요. 아,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왜 뭐가 빠졌어요? 그 앞에 제가 이게 잘못 적어드린 게 앞에 예. 법사위원장 정청래 정말 법대로 하고 있나? 아하. 약간 이런 분위기의 뉘앙스인데 제가 이게 텍스트를 드렸는데 아, 또 정말을 또 뺐구나. 알았어. 그럼 정말 넣지 뭐. 아이고. 네, 정말 하고 법대로 하고 있나? 물결도 하나 넣으셔야 정말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게 어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게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보겠습니다. 그런가요? 자, 요렇게 바꿔달랍니다. 법사위원장 정청래, 정말, 난 이게 더. 이게 또 그래요? 하여튼 뭐, 일단 봅시다, 예. 네,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예, 아주 네. 논쟁적인 주제를 하나 들고 온 것 같아요. 자, 뿐만이 아니고, 예, 또, 시도당 위원장 최고위원회 참석하겠다라는 주제도 들고 왔어요. 예, 이건 또 뭔 얘기인지 또 모르겠네요. 예. 시도당 위원장, 글쎄, 최고위원회, 글쎄, 참석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호남이면 호남, 영남이면 영남, 또는 충청권의 원외위원장들을 또 포함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또 그게 또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또 어제 또 한동훈 당대표랑 이제 네, 윤석열 한동훈 대통령이랑 서로 밥 먹었다, 단독했다, 독대로 만났다. 아, 독대로 만났대요, 또. 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안에서는 그 이야기가 본질이 아니다. 아. 그럼 진짜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어떤 건지 오늘 한번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좀. 네. 자, 오늘 약간 좀 긴장도 되네요. 네. 그러면 오늘 김대호 PD가 준비한 주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 주제. 자, 네. 자, 첫 번째 주제가,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말 법대로 하고 있나?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논쟁적인 제목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네.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지금 내가 걱정이 되는데 슬슬. 네. 이게 제가 처음 준비했을 때는 이런 약간 걱정이 없었는데 선배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목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왜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이게 이런 느낌인가?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은 뭐가 있었냐면요. 지난번에 기억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결정이 여야가 합의가 안 날 시에는 헌재에 맡기자. 그게 하나 있었고 반대로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가만히 그거를 안 넘겨줄 것 같으니 그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제명시키거나 해임하자. 아, 예, 청원도 올라갔죠, 이게. 네. 청원도 나왔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만 명일 때 이거를 말씀드리고 이 정도 속도라면 5만 명을 돌파해서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이 소식 정치권을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회부에 대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오케이라고 이제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그래, 해라. 뭐, 네. 나도 똑같이 법대로 해. 뭐, 니들도 법대로 하고, 나도 법대로 하자. 건이도 법대로, 나도 법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유쾌하게 풀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내용들을 쭉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아, 네. 일단은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은 오늘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그럼 먼저 어떠한 명분으로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해임하자고 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곧 있으면 이게 법사위에 올라갈 거니까요. 네. 먼저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아하. 그거에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자, 그러면 화면 네. 아까 준비했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고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네요. 국회 청원 사이트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행 단계는 5만 명 동의가 끝나서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이제 법사위에서 올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밑에 청원의 취지를 좀 더 내려보시면은 뭐라고 네. 나오냐면 청원의 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 네. 여야 간사 협의 진행 의무가 있는데 요거를 뒤로 미루고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냐? 어허. 이게 이제 첫 번째 맥락이고 네. 두 번째로는 막말과 협박, 권한을 남용한다. 국회법을 공부 좀 하고 와라. 네. 이게 왜 막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두 번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해 가지고 네. 증인들을 너무 압박하거나 이렇게 겁박하는 거 아니냐. 네, 여기 있네.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하여 증인들 출석 협박을 했다. 예. 네. 처벌할 수 있다라고 협박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법사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 게 지금 현재 청원 내용이라고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정청래 위원장은 뭐 하려면 해라. 뭐 내가 뭐 아쉽냐 걱정도 안 한다. 뭐 김건희나 나오라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말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은 정말 법대로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기 올린 청원처럼 정말 뭔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바라본 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 짚어보자.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정청래 위원장 사실 지금 국힘당 입장에서는 되게 얄미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네. 얄미울 것 같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속이 시원하지만 국힘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진짜 열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동영상 확인하시고 다음 순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표결 과정에서 위원장을 향해서 지가 뭔데? 라는 반말, 막말을 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게 제가 위원장님 보고 네가 뭔데 했으면은 반말을 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르치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49조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145조 회의 질서 유지 제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앞으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곽규택 의원의 발언권은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곽규택 의원님 2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20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 없습니다. 곽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얼척이 없어요. 예. 사실 이거는 그 제명을 당해야 될 사람은 국힘당 의원들 같은데 오히려 지금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제명하라 뭐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짜증나긴 하네요. 근데 보시다시피 아까 정청래 의원도 국회법 몇 조 몇 개 꼬박꼬박 조항을 일러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저쪽에서는 보기에는 그것도 불만스러운 모양이군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방금 보시면 누가 막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가 지금 전체적인 상임위를 대부분을 시청을 하고 뭐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상임위가 많잖아요. 훨씬. 네. 다른 상임위원장님도 이게 정청래 위원장 효과라고 해가지고 다들 이제 국회법 몇 조 몇 항 오케이 하고 해서 다 이제 그거를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끼쳤던 게 법사위는 항상 정시 열차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고 정시 출발하는 것부터 몇 조 몇 항 이것까지 지금 영향력이 퍼지고 있어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빨리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듯 이렇게 단핵 정원이나 제명 정원 같은 거를 넣는 게 되겠군요. 네. 사실 지금 눈에 가장 띄는 게 정청래 위원장하고 최민희 위원장이잖아요. 네. 두 분이 정말 지금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위원회까지 막 번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국힘당 입장에서는 깝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가 처음에는 그냥 걱정을 안 하고 있었다가 궁금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말로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이게 법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법에 나와 있는 거를 근거 기반으로 해서 진짜 그대로 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다가 네. 그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를 어떤? 들어서 지금 방금 봤었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제명하라는 청원과 네. 해임하라는 청원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명 청원과 해임 청원 두 개가 올라와 있군요. 둘 다 5만이 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국회법에서 청원법이 만약에 이 안건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절이 되면 두 분 다시 뭐 같은 회기에 못 다루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해임이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 제명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번에 안 되면 계속 이거를 하려고 하겠구나. 계속. 네, 이거를 계속 트라이 하려고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처럼 해임을 해야 된다라는 그 근거가 뭔지를 함께 봤던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거를 내가 뭔가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맞불 작전으로 가자. 맞불 작전을 준비하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었던 게 지금 화면 보시면은 예. 자. 사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밤새 준비했습니다.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또는 제명 요청 청원에 관한 반대 및 청원 철회에 관한 청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올라와 있는 해임과 제명 청원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그거를 철회하는 청원을 제가 올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청원 불수리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이게
청원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5만 명의 동의는 나중에 후속 단계고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청원을 올리고 일단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죠. 100명의 최소 네.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100명을 이제 주변에 부탁을 여러분들께 드려가지고 한 다음에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불수리가 된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불수리 통보를 받아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미 이거에 대해서 어떤 또 깨어나신 분이 반대 청원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청원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중복된 네. 거다. 그래서 중복된 게 있는데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팩트를 조목조목 제가 짚었던 점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김대호 PD 상당히 바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청원, 아니 우리 법사위원장을 막 누가 건드려? 그러니까. 내가 지킨다. 아니 왜냐면 해임 요청 이번에 뭐 법사위에서 회보자에서 다루자 할 거고 네. 그거 끝나면 제명 요청도 올랐으니까 그것도 다루자고 할 거고 이게 계속될 것 같아서 아 이게 한번 거절되면은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좋다. 나도 간다. 라고 준비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의 구성이 제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료가 보니까 김대호 PD가 올린 청원서 내용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딱 보니까 국민동의 청원서라고 해서 이렇게 청원 원문 이렇게 해서 되게 길어요. 간사 선임의 건 그래서 아까 반대 청원에서 나왔던 것처럼 독단적 운영이 아니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헌법 제49조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이 이 부결할 때 반대할 때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도 있지만 회의를 참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의사행위로 그렇죠. 표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번에 간사 선임 때 어땠습니까? 표결 전에 나갔어요. 나가버렸죠. 우수수. 그러니까 이거는 간사 선임을 독단적 운영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이 자율적인 반대 의사 표현을 나가는 걸로 행했기 때문에 독단적 운영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다. 라고 이 헌법에 나와 있고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다 적은 겁니다. 이게 법사위 운영 규칙을 오래 잘 지킨 것이다라고 네. 하면서 독단 운영이 아니라 이거는 국힘당 니네들이 나갔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법사위, 번째가 예, 아까 얘기했던 막말. 협박. 네. 별로 협박 같지도 않던데. 그리고 남용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참 열심히 찾았습니다. 국회법 제99조 자체가 원래 의원이 발언할 때는 법사위원장에게 그 위원장에게 항상 통지라고 허가를 받고 시작해야 되는데 네. 자기들이 마음대로 껴들어서 얘기하고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하면은 국회법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은 순리에 따라서 그걸 잘 진행하고 있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막말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그 순리대로 잘 작용하는 것이 법대로 잘 하고 있는 게 진짜 맞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이었고 네. 다음 그다음에 법사위 증인에 관한 네. 건. 네. 그 증인 감정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밑에 넣어놨는데 법률 시행 네. 이 판결문들 다 넣어놓은 겁니다. 예전에 이랑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을 때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 그리고 국회에 출석 불출석하는 거에 대한 고발 이 시행 판결문까지 제가 다 넣어놨는데 형사소송법 뭐 150조 이런 것까지 다 찾아 놓으면서 네, 그러네요. 이미 판결이 이렇게 다 비슷한 논쟁으로 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진행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것들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증인 불출석이나 이런 협박이나 이렇게 압박을 주고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조금 너무 많이 나간다, 너무 세게 나간다 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불만을 표기할 수 있죠. 정청래 그렇지. 법사위원장님 너무 그렇게 세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계속 합시다.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가 잘못된 점은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내용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꽤 촘촘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아깝네. 이게 청원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게 동일한 청원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밀렸으니 준비되게 열심히 했는데 좀 아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은 맨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몇 줄인데요. 네. 저기서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제명하거나 해임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나름 적었습니다. 청원 결론에 뭐라고 적었냐면 국회 자체가 알고 보니 의사자율권이 국회 운영의 원리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 결과로 지금 현재 국회의 운영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건데 그 운영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잘 따랐다라는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해임하거나 제명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태까지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따라서 정청래 제명 요청 청원 자체는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에 결정적 포인트 하나 남겨놨죠. 국민의 한마디. 국민의 한마디. 네, 저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다루는 법사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러 가지 보이콧 한다고 불출석하고 지각하고 안건 내용 미숙지하고 증인들 불러놓고 딴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동문서답하고 진행 방해하고 위원장한테 동의도 안 받고 무단으로 퇴장하는 이런 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서 국회와 법사위의 신뢰성을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저희 나름대로 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제명 청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또 반대 청원이 올라가서 5만 명을 만약에 돌파했다면 이 두 개 건이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겠죠. 같은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취지는 아니라 주제가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한쪽에서는 막말하고 뭐 권한 남용하고 이래서 제명해야 된다가 올라와 있고 하나에 이게 올라와 있으면 이거 보니까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여기 마지막에는 불출석, 지각, 무단퇴장 이거 조치 좀 해달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또 여야간 싸우다가 이 안건을 그냥 올리지 말자. 중요한 안건들이 많다. 해서 앞으로 이 안건들이 그러면은 올라와서 이 진행을 방해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올렸었는데 이게 아쉽게 안타깝게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뭐 어떤 내용은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청원 내용의 청원이 있긴 하지만 이걸 또 합치더라고요. 절차상으로 하면 유사한 청원 같은 경우는 합쳐요. 그렇습니까? 예, 이게 단순히 불수리가 아니라 불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동일한 청원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다 합쳐져요, 표를. 그래가지고 표를 합치는 게 아니라 내용은 합쳐서 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래요. 이게 법사위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걸로 지금 보여요. 운영위원회나 윤리위원회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아마 뭐 운영이고 윤리위원회고 아마 쉽게 처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하. 앞으로 계속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질 건데 그래서 준비를 했다가 안타깝게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제 합쳐진다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근데 막상 제가 찾아서 준비해보고 공부를 해보니 이게 진짜로 사실은 어떤 자신들의 사익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모든 것에 대한 재판의 결과나 이런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단지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그것도 하필 정청래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유만으로 이 잘하고 있는 걸 이렇게 모욕하면 안 된다라고 약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국힘당은 지금 뭐 사실 7월 한 달 동안 국회를 공전시킬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그 전당대 끝날 때까지 공전시킬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야지 자기들이 이제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수 있고 했었는데 그 국회가 막 운영이 돼 버리는 거야. 그리고 특히 정청래 위원장이나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언론에 집중을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들어와서 깽판 부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동안에 깽판 부리면 위원장들이 적당히 물러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국회법이고 나와버리고 일단 물러선다. 뭐 타협 이래가지고 물러선다 했는데 정청래가 안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 아마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제명청원 뭐 이런 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청원은요. 되게 많아요. 수시로 들어와요. 신경 쓸 건 없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 김대호 PD가 이렇게 우리 정청래 위원장을 어떻게든 좀 지키려고. 야,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나중에 우리 김대호 PD한테 밥 사셔야겠어요.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주제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바로 넘어가고. 바로 넘어갈까요? 아니, 두 번째 주제 정청래 위원장하고 난데 또 뭐 하나 더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당대회랑 네. 조국혁신당 이야기.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조국혁신당 얘기를 하나요, 먼저? 네, 먼저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국혁신당이 요새 지금 많이 열심히 뛰고 있는 거는 같더라고요. 조국혁신당 요즘 뭐 어떤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그 세계 당동향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다가 네. 요즘에 대우 씨 왜 민주당을 조국혁신당 이야기는 좀 쏙 빼먹고 자꾸 국민의힘 이야기만 해요. 조국혁신당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예. 요즘 열심히 한다라는 게 다른 상임위에서도 보여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조국혁신당도 열심히 한다는 게 진짜 눈에 막 보일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데, 근데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에서 좀 큰 벽에 부딪힌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수 정당이니까 뭐 이런저런 뭐 좀 벽이 있겠죠. 네. 제일 문제가 아마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국회 이렇게 배정이라든지 사실 교섭단체가 되면은 그것도 줘요. 저기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나 주거든요. 근데 상임위원장도 없고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선배님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딱 그거였어요? 네.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또 정치를 또 좋아하시고 많이 보시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또 오랜만에 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혁신당이 12석이잖아요. 근데 12석이죠.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지금 비교섭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활동의 제약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이런 참석이나 이런 거 한석 정도 해갖고 의원이 뭐 법사위는 박은정 의원, 운영위는 신장식 의원 이렇게 막 가 있는 것처럼. 네. 근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기관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대질 질문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대정부 질문할 때도 네. 조금 뒤로 밀리기도 하고 네. 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빠지기도 하고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12명이라는 의석이 적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또 12석밖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또 홀대를 당할 수도 있는 딱 그런 애매한 규모이기는 합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 교섭단체가 몇 석이었는 줄 아세요? 원래 몇 석이었어요? 원래는 40석이었어요. 그게 줄어가지고 30석까지 내려왔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87년 넘어가면서 다시 20석으로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국민당인가 하여튼 제3당이 항상 자민당 쪽, 김종필 씨, 김종필 당이 그 당시 20석을 겨우 맞추는 거 있었는데 그때 그걸 맞춰주려고 김종필 당이 원래 30석이었다가 20석으로 떨어지거든요. 거기 맞추려고 규모를 낮춰줘요. 그래서 20석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원래는 그때 15석까지 내려가려고 하다가 왜냐면은 15석이면 5%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그런 문제들에 부딪혀서 왜냐하면 12석에서 나름대로 쇄빙선 역할을 하려고 해서 쭉쭉 해갖고 하는 모습들은 제가 봐도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기관들을 상대로 그리고 정부나 권력기관들을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 행동 제약이 많다 보니 그리고 이게 비교섭단체와 교섭단체 같은 경우에 국고 보조금 지분 배분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력 부분에서 충원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하. 예를 들어서 붙여줄 수 있는 서포트 할 수 있는 인원이 적게는 뭐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까지도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토부에서 예전에 양평고속도로 사건처럼 무언가 일어나고 지금 경찰도 수사 이쪽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붙을 수 있는 충원 인원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벽을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교섭단체의 기준을 10명으로 완화하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원을 보는데 네.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보면 실제 개정
청원의 취지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요.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이 여전히 20인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섭단체 제약이 너무 많고, 자, OECD 교섭단체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낮다. 그리고 옛날 유신 때는 10석이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20석으로 올려지고 나중에는 30석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게 이 20석, 12석이라고 해도 실제 또 얻은 표 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몇백만 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할 때 당연히 이제 조국혁신당에도 이런 교섭단체 권한을 주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내용은 여기도 꽤 많은 자료를 충분히 자료를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관계자분이 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쭉 저도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그러네. 조국혁신당이 열심히 하려 해도 이게 시스템적으로 부딪히는 벽이 이런 부분이구나. 근데 이제 저도 아직 정치를 여러분 저희 선배님이나 저희 시청자분들 좀 오래 본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선거 때 나올 수는 있는 정당이 두 개로 해갖고 연합 비례 연합으로 나온다든가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10석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단일화를 안 시키고 다시 합치지 않고 거기서 나중에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 골머리 아파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런 부분도 약간 걱정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 판단을 우리가 하지 말고 일단은 확실히 12석이라 하더라도 지금 하고자 하는 역할과 이제 이런 것들이 뚜렷한데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혈관을 한번 뚫어주려고 한번 이야기는 같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게 사실 제가 여기서 이 10석으로 완화하는 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를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단 한 가지 이제 장윤진 TV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저의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거를 또 조국혁신당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사안들이 보면은 대부분의 지금 최혜병 특검 중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차영 명주 다루고 있죠. 근데 경찰 수사 이첩도 거기서 수사 외압이냐 아니냐, 개입했냐 안 했냐 또 다뤄지는 게 아마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데 근데 그러기에 민주당은 받은 표가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아요. 이번 총선에. 다른 부분에서 또 기대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민주당이 잠깐 이선으로 후퇴하고 그 자리를 조국혁신당 같은 당에서 대신 맡아줄 때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민생 경제나 이러한 부분, 사회 복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작은 당에서 다루기는 어렵고 진짜 제1야당 정도 되는 민주당에서 이걸 잡고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번 정부가 참 아이러니한 게요. 야 이거 한번 재밌겠다. 이제 한번 지켜보자 싶은데 갑자기 뭔가 또 튀어나와. 이건 뭐야 싶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또 공부해왔더니 또 다른 게 또 튀어나와. 이게 사실 지금 이상한 도미노처럼 한 마리 할 것 같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항상 보면은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그 새로운 이슈도 만만찮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큰 것들은 그대로 후퇴하지 않고 가져가서 밀어붙이더라도 하다 보면 작은 것들까지 역할 분담이 필요할 때도 있다. 다 맞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런 점을 또 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지금 한 15석 정도로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조국혁신당 플러스해서 지금 사회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 이 수표를 합치면은 어째 한 또 표가 나와요. 그렇게 해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또 한 6석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8석 정도 되면은 어째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의원을 꼬아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민주당 국회의원 2명을 많을 땐 5명까지 그 당시 그 자민련 JP 당에 꼬아주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그 비슷한 얘기를 아마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만 20석이 많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그래서 15석, 5%니까 15석으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는 뭐 있기는 합니다.
보니까 아마 15석 정도로는 또 낮춰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역할을 대신할 때도 있을 거다. 역할 분담이 좀 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는 건데 앞으로 이 주제가 또 한동안 올라올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싶은데 이 큰 벽이 자꾸 뭐 계속해서 막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돌파하고 싶을 거라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내용을 속지를 하고 이야기를 지금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눠가 보면 좋은 결론 쪽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얘기도 좀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한번 또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얘기네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